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오면서 많이 느끼고 있었지만 이번에 겪게 된 일은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형님의 아들 조카와 제 딸을 항상 비교하면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어요. 태어날 때부터였으니까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버렸죠. 이런 안 좋은 관계로 인해 시댁에는 웬만해선 안 가려 했지만 그래도 명절만큼은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명절 때만 참석하면서 욕먹지 않을 선까지 도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했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유지가 되자 형님과 시모의 눈살은 찌푸려졌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제가 움직이지 않으려 하자 짜증은 고스란히 남편이 받게 되었죠. 저도 처음에는 많은 노력을 했었지만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느끼게 된 순간부터 시모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선을 긋고 할 도리만 하게 되니 시모의 불만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가 느끼고 있는 감정의 골이 더욱더 깊어져 가고 있었을 때 어느 날 형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가족 모두가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그렇게 병실에 들어가 조카의 몸 상태를 확인했을 때 다행히 크게 다친 건 아니라서 며칠만 입원하고 퇴원할 수 있는 몸 상태였어요. 그렇게 잠깐 동안 얼굴을 비추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모의 한마디가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고 최대한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너무 큰 상처를 받아 결국 몸을 돌려 시모에게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조카가 입원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쓸데없이 얼굴을 붉히는 일은 피하고 싶었는데 그것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죠. 우리 큰 장손의 얼굴을 2번 다시 못 보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다박상 정도로 큰 사고가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다. 오늘 병원에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니? 할미가 뭐든지 다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었다.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할미한테 전부 다 말하렴. 우리 손자가 꿈을 펼칠 수 있게 뒤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마. 만약 너한테 큰일이라도 생겨서 하고 싶은 일들을 이루지 못했다면 할미도 엄청난 고통이 뒤따랐을 거다. 원하는 거 있으면 다 말해도 되니까 건강하게만 태어나길 바라마. 이런 사고는 우리 장손이 아닌 제가 다쳤어야 했는데 하마터면 대가 끊길 뻔했잖니. 앞으로는 조심해야 된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 딸 윤희가 다쳤어야 됐다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할 수가 있어요? 병문안 온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이에요? 내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열을 올리고 그러니? 대를 이어줄 우리 귀한 장손이 다쳤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정작 내 눈앞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이 누군데 그래? 쟤는 아직까지도 취업도 안 되고 있다며? 우리 장손은 이번에 수석으로 채용이 돼서 곧 입사 날까지 잡혔다는데 쟤는 어떻게 그 나이 먹을 동안 일을 안 하고 놀고만 있는 거니? 돈 많은 남자 하나 잡아들여서 인생 좀 바꿔보려는 것 같은데 저런 상판으로 누가 데려가겠어? 정말 말이 심하네요. 왜 가만히 있는 제 딸한테 뭐라고 하는 건데요? 윤희한테 해주신 것도 없으면서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날로 태어난 것부터가 잘못됐으니까 한마디 한 것뿐인데 왜 열을 올리고 그러니? 우리 장손 이거 받아라. 할미가 이번에 입사 기념으로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 별건 아니고
앞으로 사회생활하면서 가슴 펴고 생활하라고 통장에 3억 넣어놨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모자라면 언제라도 또 얘기하면 이 할미가 통장에 또 넉넉히 채워주도록 하마. 내가 돈 써들고 있어봤자 뭐하겠어. 앞으로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지. 부담 갖지 말고 넣어둬라. 어머나, 어머님, 갑자기 이런 큰 선물을 불쑥 내미시면 어떡해요? 3억을 주실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입사 선물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렇잖아도 이번에 들어가게 되는 회사가 꽤 큰 기업인데 직원들이 다들 잘 사는지 전부 해외차를 타고 있더라고요. 제 아들도 입사하기 전에 좋은 차 한 대 뽑아야겠어요. 아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야 사람들이 무시를 하지 않는 거야. 국산차 타봐라. 인간 취급도 안 해준다니까. 대우가 달라져요. 하차감이라고 들어봤니? 차에서 내릴 때 받는 시선도 중요하지만 차로 인해 그 집안이 얼마나 잘 사는 집안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이는 건 무조건 좋은 걸로 장만하는 게 좋다. 제 딸한테는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으면서 집 먼지 취급만 해놓고 조카한테는 3억이 들어간 통장을 건네줬을 때 기분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아왔었는데 시모의 한마디가 결국 이성을 잃게 만들었고 병실에서 난리를 치며 막말을 퍼부어 버렸습니다. 제 한마디에 시모와 형님도 제 말을 받아치면서 얼굴을 붉혔고 결국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지게 되면서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집안 싸움이 커져 버렸고 그날 이후 등을 돌리게 되었어요. 너도 3억이 받고 싶으면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나지 그랬니? 네 부모를 원망해야지. 왜 나를 노려보는 거야? 너희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들 가봐라. 지금 한 말들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지긋지긋했던 악연 끊어내 버릴 거고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겁니다. 아이고, 제발 그렇게 해주면 안 될까? 동서가 우리 집안에서 없어져야 평화가 찾아오지. 대우도 받지 못하는데 버티고 있을 필요 없잖아. 동서는 존심도 없니? 우리 여기 쉬어야 하니까 그만 병실에서 나가줘. 형수님, 정말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하네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욕을 얻어먹어야 하는 건데요. 혁이가 교통사고 났다는 말에 걱정돼서 찾아왔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형은 왜 가만히 있는데? 누가 봐도 엄마랑 형수가 잘못해서 상황이 이렇게까지 안 좋아진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 몰라요? 여기서 혁이 아빠가 서방님이랑 동서편을 들어준다면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서방님네는 그냥 가주는 게 가족의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 창피하게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그만 나가요. 우리 혁이가 지금 많이 불편해하는데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그래, 일단 그만들 돌아가라. 여기 있어봤자 서로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 어떻게 된 게 얼굴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우리 손자 병실에까지 와 이 난리를 쳐야 돼? 그래, 당장 나가라. 너도 네 애미 따라 내 눈에 띄지 마라. 한 번만 더 내 앞에 나타나면 그땐 머리털 다 뽑힐 줄 알아. 만년치중생에 능력도 없고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결혼은 할 수 있겠니?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었지?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고. 오늘 너 때문에 내 아들과 인연 끊게 생겼다. 아들 손자 낳아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내 말을 무시하고 손녀딸 하나 낳고 땡쳤으면서 뭘 잘했다고 어디서 큰 소리야? 저 그때 윤희 출산할 때도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에서 겨우 출산했던 거 모르시는 것도 아니면서 그런 말이 나오세요? 아무리 노력해봤자 돌아오는 건 결국 이런 거였네요. 바라시는 대로 다시는 당신들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고 세상을 떠나도 장례식장에 발도 들이지 않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사세요. 여보, 윤희야, 가자. 남편은 2번 다시 얼굴 볼 일 없을 거라며 저와 제 딸을 데리고 병실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상태로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제 딸은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방에 들어가 참아왔던 눈물을 결국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날 이후 2번 다시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어떠한 일들이 생겨도 절대로 그 집안 인간들과 만날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모든 연락수단을 전부 다 차단해 버렸고, 혹시 모를 일들이 생기게 될까봐 집까지 내놓게 되었죠. 그들의 도움이 없어도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얼굴을 보게 되는 일들을 만들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시댁 지방과 저희 집의 거리가 먼 것도 아니고 걸어서 20분이면 도착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오다 가다 마주칠 확률이 높아 그런 것도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남편도 시댁 집안 식구들한테 너무 질려버렸다면서 적극적으로 다른 지역의 집을 알아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사 날짜까지 확정받은 상태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딸이 늦은 저녁 시간에 잠깐 나갔다 오겠다면서 외출을 했어요. 근처에 친구가 산다고 했었는데 이사를 가게 되면 자주 얼굴을 못 보게 되니 이해해 주었고 예민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외박을 너무 자주 하길래 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더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만나는 사람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확인해 보려고 물어보는 순간 남편과 저는 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늦은 저녁 외박을 했던 이유는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였고 교제한 지 2년이 넘어간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예상하지도 못했던 대답을 듣게 된 터라 할 말을 잃어버려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제 딸은 놀란 저에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식을 올리고 싶다는 말까지 했고 얼굴빛이 사색이 된 저희 부부는 일단 어떤 남자인지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집으로 초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딸의 말처럼 진짜 건장한 남자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벌어져서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라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 근처에 분위기 좋은 곳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렇게 모두가 둘러앉았는데 제 딸과 만남을 가지고 있던 남자는 결혼까지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연인이 되었던 상황을 설명해 주었어요. 2년 전에 제 딸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매장 앞에서 충돌 사고를 목격했고 차에서 내린 남자는 오토바이에서 넘어진 남자 보고 괜찮냐고 몸 상태를 살펴보며 난감해하는 얼굴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고로 오토바이에서 넘어진 남자가 현금을 요구했고 조용히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하길래 현금을 빼서 주려는 걸 제 딸이 목격하고
사고가 난 현장으로 달려가 현금을 건네주려는 걸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오토바이에서 넘어졌던 남자를 가리키면서 일부러 돈을 갈취하려고 부딪힌 거라며 카페 앞에 CCTV에 다 녹화가 돼 있다고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범행을 계획한 그 사람은 상습범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에게 도움을 줬던 제 딸은 그날 이후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그런 만남이 2년간 지속이 되었고 이미 상대 집안에는 벌써 인사까지 드렸다는 걸 듣게 되었죠. 딸은 제가 걱정을 할까봐 그동안 조심스럽게 만나고 있었는데 딸과 만나던 남자가 프로포즈하고 그 집안에 인사까지 드리게 되자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거침없이 옆에 앉아있는 남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을 설명해 주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딸도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요. 제가 결혼을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벌써 인사까지 드린 뒤 결혼을 허락받았다는 말에 더는 고민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앞으로 둘이 잘 됐으면 한다고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그렇게 둘의 결혼을 위해 상견례를 하게 되었고 예비 사돈분들께선 저희 집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좋은 풍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아주 좋게 봐주셨는지 예비 사이가 제 딸과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얼굴에 미소를 잃은 적이 없었다면서 옆에 꼭 있어줘야 할 배우자감이라며 제 딸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네요. 가진 것도 없고 취준생이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 딸의 전공이 예비 사이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도 도움이 되는 전공이라 같이 일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면서 예비 사돈어른이 회사의 경영주라는 걸 밝혔고 큰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게 된 걸 정리해보면 예비 사돈어른께서 회사의 대표시고 그 밑에서 예비 사이가 경영일을 배우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아무리 제 딸의 전공이 회사에 도움이 되는 전공이라곤 하지만 저희 집안은 보시다시피 부유하지도 않고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온 집안입니다. 보통 사돈분들 정도의 집안이시면 회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집안과의 결혼을 선호하시지 않나요? 제 딸이 예비 사이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이득되는 건 없을 텐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거절을 했을 테고 상견례 일정도 잡지 않았겠죠. 저희 부부는 윤희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제 아들이 행복하기만 바랄 뿐이고 앞으로 회사를 경영하게 될 때 뒤에서 내조를 잘해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감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건 전적으로 제 아들이 선택을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저희들이 선자리를 주선해 준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본인이 직접 선택한 사람과 행복하게 살아야 일의 능률도 오를 테고 서로의 성격도 잘 맞다 보니 앞으로 헤쳐나가게 될 일들 또한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허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되고 저는 우리 이쁜 윤희가 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에는 바라는 건 없습니다. 돈으로는 겉모습을 바꿀 수는 있지만 속사람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아들을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배우자감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윤희가 제 아들과 좋은 궁합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결혼까지 허락하게 된 겁니다. 두 분께서 자식 교육을 어찌나 잘 가르치셨는지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몸에서 나오는 모든 행동들이 가식이 아닌 진심이라는 걸 저희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의 고민도 없었어요. 이번 결혼식이 좋게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전혀 다른 전개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보통은 돈이 많은 집안일수록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력이 좋은 집안과 결혼하기를 원할 텐데 그렇지 않은 집안도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죠. 그렇게 제 딸과 예비 사위는 결혼식 일정까지 잡게 되었고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들이 저희 눈앞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예비 사위의 회사에 새로운 직원들의 입사한 날이었는지 상당히 많은 신입사원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제 딸은 예비 사위 옆에서 본격적으로 일을 도왔었기 때문에 신입사원은 아니었었죠. 어떤 회사인지 궁금했었던 저희 부부는 상당히 큰 건물을 보고 많이 놀랐었어요. 한순간에 제 딸의 인생이 바뀌어버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예비사위는 점심시간 때 같이 식사를 하고 싶다면서 건물 안에 카페가 있는데 잠깐 쉬고 계시면 금방 나오겠다며 제 딸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제 딸의 이름을 불렀고 고개를 돌려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제 표정은 일그러져 버렸어요. 시댁 식구들이 전부 저희 앞에 서 있었고 불쾌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여기는 어쩐 일이니? 설마 내 장손이 오늘 이 회사에 입사한 날이라서 축하해주러 온 거냐? 조금이라도 잘 보여야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이 기회에 잘 보이려고 미리 작업하는 거니? 그런데 이거 어쩌니? 너희들한테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에 조카가 오늘 입사하는 날이었어요. 저희는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따로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린 것뿐이니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 그럼 여기에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온 건데? 연기를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내 아들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니까 만년 취준생인 동서 딸도 일거리 좀 달라고 찾아온 거잖아. 내 눈치가 백단이야. 그런 거 하나 모를 것 같아?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 내 아들 입사시 끝나고 화장실 청소 일자리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 수석으로 채용이 됐으니 아마 그 정도 힘은 있을 거야. 그 대신 동서도 앞으로는 나랑 어머님한테 납작 엎드려야 할 거야. 토 하나 달지 말고 시키는 건 뭐든 다 하기로 약속해. 그래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지. 쓸데없는 자존심 내세워서 또다시 얼굴 붉히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오늘은 내 아들이 입사하는 좋은 날이니까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거든.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내 앞에서 사라져줘. 잠깐만, 윤희 쟤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청장을 입고 있는 거야? 설마 오늘부터 일자리 알아봐달라고 저렇게 차려입고 나온 거야? 예, 너 이리 가까이 좀 와봐라. 네가 여긴 어디라고 해집고 다니는 거야? 일할 능력이 없으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그 서류 가방은 또 뭐니? 너무 오버해서 차려입은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봤자 결국 이 회사에서 네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하청업체 소개로 들어오는 방법밖엔 없을 테고 직행하는 곳은 결국 화장실 변기만 보는 일일 텐데 벌써부터 김칫국을 사발로 퍼마시고 있니?
회사 이미지 안 좋아지게 하지 말고 당장 나가라. 예, 너 지금 할미 말 무시하는 거야? 지금 어딜 들어가냐고? 제 딸은 예비 사이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던 거였는데 저희가 설명을 하기도 전에 예비 사이가 잠깐 사무실에 들어간 사이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 시모를 무시하고 예비 신랑이 들어간 사무실로 들어가려 하자 어딜 들어가냐면서 갑자기 뒤를 쫓아가더니 머리채를 잡았고 상당히 많은 직원들 앞에서 제 딸을 바닥으로 패대기 치는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졌던 거였죠.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희 부부가 말리기도 전에 일이 터졌고 형님은 시모 옆에서 더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며 시모의 흥분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소리를 지르자 형님이 저를 밀쳤고 제 뺨에 손을 올렸어요. 저도 이미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형님의 뺨에 있는 힘껏 손을 올려 버렸습니다. 조카가 중간에서 저와 형님을 말리고 있었는데 시모가 제 딸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자 남편이 시모를 온몸으로 막아섰고 그 사이 사무실에서 나온 예비 사이가 회사 안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광경에 놀랐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 못들 하는 짓들입니까? 당신들은 누구길래 남의 회사에서 행패야? 아버님, 어머님, 괜찮으세요? 윤희야, 일어날 수 있겠어? 누가 이랬어? 방금 뭐라고 그랬어? 아버님, 어머님? 쟤는 또 어디서 굴러 들어온 놈이야? 아주 끼리끼리 잘들 노는구만. 쟤도 여기 청소해주는 하청업체 직원 아니야? 그새 남자 하나 꼬드겼어? 그 애미의 그 딸이라더니. 내 아들도 꼬리쳐서 데리고 가더니 비는 못 속인다고 남의 회사에서 기를 부리고 있어? 김대리, 내가 분명 외부인 출입 못하게 하라고 몇 번이나 얘기한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여긴 왜 들어온 거야? 당장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고 우리 집안 식구들한테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서도 변호사 선임해서 법대로 소송 절차 밟으세요. 선처는 조금도 없으니 무조건 법으로 진행할 겁니다. 어머님,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 남자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달라 보여요. 다들 얼어 있잖아요. 조카는 제 예비 사이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사색이 돼서는 회사 대표의 아들이라며 경영주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듣게 된 형님은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었는지 비틀거렸고 예비사이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딸 밑에 납작 엎드려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제 딸은 예비사이의 등에 엎였고 직원들의 도움으로 차에 몸을 실어 예비사이와 함께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저희도 딸의 몸 상태가 걱정이 돼서 곧장 병원으로 향하려 하자 시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설명해 달라고 하길래 조카가 입사하게 될 회사의 대표의 아들이 제 딸과 결혼할 예비 사이라는 한마디를 끝으로 시모의 팔을 뿌리쳤어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시모와 형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고 저희 부부는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제 딸은 시모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바람에 발목 인대가 늘어나 반깁스를 해야 됐고 이 문제로 예비 사이가 많이 화가 났는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길래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예비 사이에게 전부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예비 사이는 수석으로 채용된 조카의 입사를 취소했고 입사 날이었던 중요한 날에
업무를 방해한 시댁 식구들에게 법적인 소송이 들어갔어요. 이런 상황이 되자 시모와 형님 내외가 저희 집에 찾아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듣게 되었죠. 시댁 식구들이 꽤 많은 돈을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크게 물리는 바람에 돈을 상당히 많이 잃게 됐는지 조카가 앞으로 집안을 살릴 희망이라며 예비사이의 회사인 IT 기업에 꼭 입사를 해야 된다고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이미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어요. 장손의 미래가 집안을 살리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미끄러지면 안 된다고 가족끼리 소송은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예비사이에게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저희 부부는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처를 받을 만큼 받았기 때문에 어떠한 선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예비사이의 결정이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도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안 좋은 싹은 자를 수 있을 때 미리 잘라버려야 더 이상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그 인간들이 자신이 저지른 행동이 뭐가 잘못됐는지 깨닫길 바랐습니다. 지금 현재 그 인간들을 상대로 법적인 소송이 접수가 된 상태이고 제 딸은 이번 7월 말에 결혼식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모의 형님은 저희 가족에게 다시는 함부로 대하지 않겠다고 납작 엎드렸지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으로 인해 무엇을 잘못하고 살아왔는지 뼈저리게 느끼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제 딸이 예비 사위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하나면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을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전 시모를 마주한 적이 있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벌써 3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을 만큼 충격적인 경험을 했었어요. 3년 전에 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 집안이 시댁 집안보다 부유하지 못하다는 게 결정적인 이유였어요. 이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현실적으로 시모가 원하는 걸 전부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를 좋게 바라봐 주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건 시모와 어느 정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그때 당시 남편이 하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한바탕 난리를 쳐서 시모가 어쩔 수 없이 받아준 거였지만 결혼 생활하는 동안 남편이 저를 질려버리게 만들 계획을 미리 계산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걸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시모에게 속수무책으로 계속 당하고만 있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난감해 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고 결국 저에게 화를 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50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모가 얼굴 보며 저녁 한 끼 하고 싶어 하셔서 저희 부부는 아무 생각 없이 퇴근하고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고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계신 시모를 도와드리기 위해 저도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면서 손에 들고 계신 조미료통을 국에 넣으시려 하시다가 다시 내려놓으시더니
급하게 화장실로 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국의 간을 보게 됐는데 간을 안 하셨는지 상당히 싱겁더라고요. 그래서 시모가 내려놓으신 조미료를 들어 국에 털어 넣은 뒤 간을 맞췄고 잠시 뒤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오셔서 상을 차린 뒤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이후 항상 시모가 혼자 사시는 걸 걱정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어렸을 적부터 시모가 홀로 힘들게 키우셨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신경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시댁에 가자는 말을 했을 땐 문제 삼지 않았었고 그렇게 별일 없이 지내왔었는데 시모가 식사를 하시던 도중 사건 하나가 터졌고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지시던 시모가 목을 부여 잡으시며 숨이 막힌다고 남편을 붙잡으며 괴로워하시다가 호흡곤란 증세를 겪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음식을 살펴보더니 시모가 알레르기가 있다면서 음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서둘러 119에 전화를 해달라고 저에게 다급히 도움을 요청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신고를 했고 그렇게 시모는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고 다행히 큰일 없이 회복을 하실 수가 있으셨는데 남편이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엄마랑 음식을 같이 만들었을 때 당신이 뭐 실수라도 한 게 있었어? 엄마가 조개 알레르기가 있어서 항상 조심하시는 거 내가 알고 있거든. 그런데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건 음식에 들어가면 안 될 게 들어갔다는 거잖아. 당신이 뭘 잘못 넣은 게 있는 거야? 엄마랑 둘이서 음식 준비했으니까 알 거 아니야. 나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데? 아까 어머님이 미역국 앞에서 조미료통을 들고 계시다가 화장실을 가셔서 내가 간을 봤을 때 싱겁길래 미역국 앞에 놓아두신 조미료를 넣긴 했었거든. 설마 그 조미료통에 조개불말이 들어 있었던 거야? 어머님이 알레르기가 있으시다면 그걸 왜 올려놓으신 거지? 우리 엄마가 미역국에 조미료를 넣으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임의대로 넣었다는 거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거고 내 말 맞지? 아니, 어머님이 미역국 앞에서 조미료통을 들고 계시다가 갑자기 화장실 좀 다녀오시겠다면서 조미료통을 내려놓으셨는데 그걸 어느 누가 넣으면 안 되는 걸로 알겠어. 나는 당연히 싱거우니까 간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고. 알레르기가 있다고 말 한마디 해줬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지. 그래서 당신은 지금 잘못이 없다는 거야?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 우리 엄마가 화장실을 오래 다녀오신 것도 아닌데 그거 못 기다려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야 되겠어?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모르면 가만히나 있지. 당신 때문에 우리 엄마 세상 떠나시면 책임질 거야? 앞으로 항상 시키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알레르기 반응이 엄청 심하게 올라오신다고. 아유, 됐다. 그만해라. 미리 말을 해주지 않았던 내 잘못이지.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으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라. 새아가가 일부러 그랬겠어? 도와주려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니 어쩔 수 없지. 아까 화장실 가기 전에 내 아들이 먹을 미역국을 따로 퍼놓은 다음 간을 따로 맞추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내가 그걸 미처 얘기하지 못하고 갔는데
네가 조미료통을 다시 넣어놔서 나도 깜빡하고 그냥 넘어갔던 건데 미역국을 먹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 싶었던 찰나 조미료통이 생각났고 그때 아차 싶더라고. 다음부터는 무언가를 하게 될 때 긴가민가 하면 나한테 물어보도록 해라. 그래야 이런 일이 안 생기지. 그래. 물어보는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당신이 임의대로 행동했다가 문제가 커진 거잖아. 다음부터는 생각 좀 하고 움직여. 나는 엄마마저 잃고 싶지 않다고. 제가 시모에게 물어보지 않고 조미료를 넣었던 건 잘못을 했지만 저도 전혀 몰랐던 사실인데 남편이 다짜고짜 화부터 내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따지고 보면 시모가 알레르기에 예민하시면 조미료통을 내려놓을 때 저에게 한마디 하실 수도 있는 거였는데 그냥 화장실로 가시는 바람에 일이 터지게 된 거라 전적으로 저에게만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남편은 시모가 쓰러지게 된 이후 제 입장은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깨진 거나 다름없었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아직 많은 걸 모르는 만큼 제가 조금 더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시모가 퇴원을 하시고 집에서 쉬고 계셨을 때 남편이 시모의 건강이 걱정되었는지 한동안 시댁에서 지내길 원했어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제 의견은 전혀 물어보려 하지도 않았었죠. 시모가 알레르기로 쓰러진 게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남편은 저에게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시댁으로 가기 위해 짐을 챙기면서 저보고도 간단하게 짐을 챙기라는 말에 결국 한마디 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어머님이 족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한마디만 했어도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건데 왜 나한테만 탓을 돌리는 거야? 당신이 배고프다고 계속 보치면서 언제 먹을 수 있냐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었잖아. 나도 어머님이 내려놓으신 조미료통을 들고 미역국 앞에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지 알아? 고민할 정도였으면 그냥 넣지 말고 기다리지 그랬어. 당신이 임의대로 저지른 행동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된 건데 지금 잘못이 없다는 말이 나와? 왜 아까는 한마디도 못하더니 이제 와서 나한테 큰 소리야?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당신이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어느 정도 책임은 져야 할 거 아니야?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 일단 짐부터 챙겨. 우리 엄마 알레르기 한번 앓게 되시면 며칠간 몸이 안 좋으셔서 고생하신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다른 사람들보다 알레르기 반응이 심하게 온다고. 당신이 우리 엄마 옆에서 신경 좀 써줘. 이참에 점수도 좀 따고 얼마나 좋아. 생각이 많아질수록 불만도 많은 법이야. 당신은 왜 내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으려는 거야? 나도 억울하다고 했잖아. 어떻게 어머님이랑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살아? 내가 얼마나 불편해할지 생각은 안 해봤어? 당신 눈에 나는 안 보이는 거야? 우리 연애하는 게 아니야. 결혼했고 서로에 대한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이라고. 그러니까 뭐 어쩌라는 건데? 가기 싫다는 거야? 상황을 만든 건 당신이잖아. 그럼 일단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우리 엄마 건강 상태도 봐줘야 하는데 며칠간 옆에서 신경 써주면 서로 웃으면서 지낼 수 있잖아. 당신은 머리가 없어? 생각 좀 하고 말을 해. 이게 나를 위해서 하자는 거야? 남편은 제 입장은 조금도 이해해 주려 하지 않고 밑에서 기다리겠다며 먼저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지만 저도 시모에게 여쭤보지 않고 임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저에게도 아예 잘못이 없던 건 아니었던 터라 어쩔 수 없이 남편의 차로 올라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시댁 생활은 며칠 만에 끝이 날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꽤 오랜 기간 시댁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퇴근하고 들어오면 집안일은 거의 모두 제 몫이었고 시모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함부로 대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결국 불만이 터져 나왔고 남편과 시모는 그런 저를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건강도 회복하신 것 같으신데 저희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 사람과 결혼을 한 건지 어머님 가정부로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벌써 3달이에요. 어머님이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저도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더는 못하겠어요. 어머님한테 좋은 말 듣는 것도 아니고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돌아오는 건 안 좋은 말만 듣게 돼서 지금 많이 지쳐 있다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야? 엄마가 알레르기로 한번 앓게 되면 오래 아프시니까 당신이 좀 이해해달라고 했잖아. 그게 그렇게 싫어?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서로 조금씩 희생하면서 맞춰 나가는 거지. 당신 입장만 생각할 거면 뭐하러 같이 사는 건데? 나를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우리 엄마도 그만큼 신경을 써줘야 하는 게 맞는 거잖아.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 안 해? 힘들어도 어쩔 수 있겠어. 당신이 일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아유, 입 아프니까 그만 얘기해라. 뭐 어쩌겠니?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데 막을 수도 없고 나는 뭐 너랑 같이 있는 게 편했는 줄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움 좀 받아서 이제야 몸 좀 괜찮아지는 듯 싶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싫어하는지 몰랐다. 내가 표현이 좀 거칠고 무뚝뚝해도 우리는 가족이니까 서로 충분히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다는 걸 오늘 알 수 있었고 더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시모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더니 방으로 들어가셨고 가라앉은 분위기에 남편은 저를 노려봤어요. 저도 그동안 너무 힘들었고 제가 원하던 결혼 생활이 아니라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을 한 건데 흐느끼는 목소리가 시모 방에서 거실에까지 들려오자 남편은 저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너무 생각이 없다고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모의 방문을 두드리며 문 좀 열어달라고 남편이 좋게 대화를 풀어나갔지만 시모는 끝까지 방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열쇠로 방문을 열었고 시모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늙으면 세상을 떠나야 한다면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물 한 잔 가지고 오라며 화를 냈어요. 이런 결혼 생활을 상상하지 않았었는데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비켜나가게 되자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죠. 그래서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하고 싶어 따로 부르려는데 시모가 저를 방 안으로 부르셨어요. 들어가고 싶지 않았지만 더 안 좋은 분위기 만들고 싶지 않아서 묵묵히 시모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시모는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더니 서운하게 했던 거 있으면 전부 다 미안했다고 남편이 보는 앞에서 더 크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시모의 행동에 놀란 저는 시모의 손을 뿌리쳤고 남편은 이런 상황들을 보더니 어른이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겠냐고 더 크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모는 자기가 많이 부족해서 집안에 불화가 온 것 같다고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저희 부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며 갑자기 주방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리곤 해선 안 될 행동을 하시려는데 남편이 그 모습을 보며 기겁을 했고 저도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라 양손을 잡은 뒤 세상을 떠나겠다는 시모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워낙 강하게 몸부림을 치셔서 저와 남편이 그런 시모를 말리느라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불안했던 시모의 행동을 말리려던 제가 미끄러지면서 바닥에 넘어졌는데 한쪽 다리가 시모의 발에 걸렸고 제 발에 걸린 시모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넘어지면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허리를 부여 잡으셨습니다. 순간적인 정적과 함께 시모의 비명소리에 남편은 급하게 119에 도움을 요청해서 또다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고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시겠다는 시모의 말에 결국 허리에 반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저 때문에 시모가 다치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2번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결혼 생활하는 동안 시댁에서 거의 1년간 시모의 수발을 들으며 온갖 잡다한 일들은 제 몫이 되어 버렸죠. 허리는 한번 다치게 되면 고질병이 된다고 연세도 있으셔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셨어요. 항상 누워만 계셨고 제가 없으면 시모 혼자 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주무실 때 외엔 옆에 붙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의 가정부가 되어버린 저는 이런 삶이 너무 싫어 매일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잠 한숨 제대로 못 자며 제 인생을 한탄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충격적인 모습이 제 두 눈에 들어왔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떨리는 손으로 거칠어진 숨을 고르면서 핸드폰의 모든 장면을 담았습니다. 두 눈으로 보게 된 광경은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시모가 거실로 걸어 나오셔서 그날 하루 온몸이 뻐근했는지 스트레칭을 하고 계셨어요. 좀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부축을 받으셨는데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어두운 거실을 돌아다니셨습니다. 1년 가까이 저를 속여왔다는 걸 알게 된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냉장고를 뒤지고 있던 시모의 모습이 너무 소름이 돋고 어이가 없어서 시모가 그동안 저를 속인 현장을 잡기 위해 서둘러 거실로 나가 불을 켰어요. 거실이 환해지자 시모는 화들짝 놀라서는 당황해 하시더니 휠체어 쪽으로 달려가셨고 저는 그 모습을 핸드폰에 고스란히 담았죠. 저와 눈이 마주친 시모는 많이 놀라셨는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침 잘 됐다.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지금 막 나왔는데 미안하지만 찬물 좀 가져다 줄 수 있니? 아내가 요즘 들어 온몸이 더 쑤시는구나. 아, 그래요? 목이 많이 마르시겠죠. 빵을 얼마나 급하게 드셨으면 입주위에 크림이 다 묻었겠어요. 이제 연기 그만하고 어머님이 알아서 드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핸드폰에 이미 다 찍혀 있어요. 그동안 1년 가까이 저를 속인 것도 대단하신데 이렇게 살고 싶으셨어요? 저를 부려먹으니까 기분이 좋았나요? 너를 평생 부려먹으려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일찍 걸려버렸네. 그래, 애초부터 허리 아팠던 적 단 한 번도 없었다. 처음부터 전부 다 거짓이었어. 반대했으면 조용히 떠날 것이지. 너까지 깨감히 내 아들과 결혼을 강행해? 그래서 한번 당해보라고. 지금까지 전부 다 너를 속인 거였다. 어차피 내 아들은 너보다 나를 믿거든. 처음에는 너를 정말 질려버리게 만들어서 이혼시킨 뒤 2번 다시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만들 생각이었는데 막상 네가 내 집에서 집안일을 전부 다 하는데 얼마나 편하던지 그냥 끼고 살아도 괜찮겠다 싶더라고. 그런데 갑자기 네가 이혼하겠다며 돌발 행동을 하길래 그렇게 되면 내가 또 집안일을 해야 되니까 일부러 네가 넘어졌을 때 발에 걸려 넘어지는 척하면서 허리를 부여잡았던 거다. 이왕 들킨 거 그냥 내 집에서 평생 눌러붙어 살아라. 내 아들과 결혼 허락해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쥐뿔도 없는 집안 걷어들여 줬으면 이 정도는 감수하면서 살아도 되잖아. 그래서 그동안 편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매일 눈물을 흘렸고 저 사람이 항상 내 탓을 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많은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걸 뒤에서 지켜보면서 기분이 좋았나 봐요. 제가 피해를 본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당장 이혼할 거고 저를 속인 거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 걸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 그리고 물 달라고 했죠? 정신 차리시게 찬물 드리면 되는 거죠? 속이 뻥 뚫릴 정도로 많이 드세요. 저는 시모의 얼굴에 찬물을 한 바가지 담아서 냅다 부어 버렸어요. 찬물에 온몸이 젖은 시모는 비명을 질렀고 자다가 놀라서 깬 남편은 거실에 있는 저와 시모를 보며 잠이 덜 깬 상태로 상황 파악을 하는 듯 싶었어요. 시모는 남편이 방에서 나오자마자 눈물을 흘리더니 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자는 거 깨웠다고 자기한테 물을 끼얹었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저에게 가까이 오더니 시모의 말이 사실이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핸드폰에 있던 영상을 보여주려는 순간 남편은 제 뺨에 손을 올렸고 들고 있던 핸드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전후 사정 확인하지도 않고 시모의 말만 믿었던 남편은 저에게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던 순간이었죠. 저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던 터라 남편의 뺨을 똑같이 올려쳐 버렸어요.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핸드폰을 다시 주워들어 시모가 그동안 거짓된 행동을 저질렀다는 걸 보여주었고 영상 속에 있던 시모의 모습을 본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죠. 남편이 당황했는지 제 뺨에 손을 올린 거에 대해 미안하다며 처음으로 사과를 했지만 저는 그 말조차 듣고 싶지 않아 반대쪽 뺨에도 손을 올려 버렸어요. 시모는 제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리자 화가 많이 났는지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달려들었고 저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기 때문에 시모와 서로 뒤엉켜 뒹굴어 버렸네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일들로 인해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동안 시모가 저를 속인 거에 대한 피해 보상과 함께 정신적인 고통을 받게 한 부분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했어요. 법정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그 인간들과의 악연이 끝이 나게 되었죠.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고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을 전부 잊어버리기 위해 앞만 보며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 어느새 저에게 또 다른 남자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새로운 시작은 좋지 않았던 과거와는 너무 달랐고 매일을 행복하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제 뱃속에는 곧 세상에 태어날 아이가 자라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던 저는 갑자기 짜장면이 먹고 싶어서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들려 짜장면을 먹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고개를 들었는데 제 눈에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 사례가 들렸어요. 여기에서 다 만나게 되다니. 참 세상 좁단 말이야. 아이고, 임신했네. 그새 다른 남자 꼬셔서 살림 차린 거야? 너 눈물이 저렴해서 네 애는 좋겠다. 혼자서 짜장면 먹으러 온 거 보면 어떤 집안과 결혼했는지 딱 알겠네.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하길 천만 다행이지. 하마터면 내 아들 인생 말아먹을 뻔 했잖니. 밥 먹으러 왔으면 조용히 먹고 가세요. 괜히 여기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아무 상관없는 관계인데 아는 척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3년이나 지났으면 모른 척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람 성격 안 변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요.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밥맛 떨어지게 못 볼 걸 봐버렸네.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인간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식당에서 나오려 하는데 전시모가 갑자기 뒤에서 제 머리채를 잡더니 다짜고짜 저 때문에 인생을 말아 먹었다면서 모든 게 다 저 때문이라며 만삭인 제 머리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당황한 저는 비명을 질렀고 조공원들이 겨우 뜯어 말려 전시모와 떨어질 수 있었지만 제 머리카락이 이미 한 움큼 빠진 상태였죠.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지만 아랫배에 갑작스런 통증이 찾아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고 전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저에게 달려들려고 더욱더 난리를 쳤습니다. 식당에 왔으면 조용히 밥이나 먹고 가면 되지. 지금 누굴 건드린지 알아? 뒤돌아보면 아주 기겁을 하실 텐데. 오늘 아주 끝장을 봐야겠네. 여보, 괜찮아? 아니, 저 인간들 누군데? 남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경찰서에 신고했으니까 당신은 몸부터 신경 써. 여긴 내가 알아서 할게. 뭐야? 저 덩치가 이 식당 주인이라고? 그럼 네가 저 식당 주인과 결혼한 사이라는 거니? 아들, 우리 여기에 잘못 온 것 같다. 조용히 나가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가자고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이게 뭐야? 오늘 하루 종일 굶은 거 알면서 왜 일을 크게 만들어요? 제가 여기 식당 주인이랑 결혼했는지 누가 알았겠어? 경찰에 신고했다잖아. 빨리 도망치지 않으면 우리 더 큰일 난다는 거 몰라? 혹시 오늘 식사 초대받았던 분들인가요? 불우유 초청으로 몇 분 모시기로 했는데 당신들이 오늘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할 예정이었던 건가 봐요? 아니, 그게 우리 아들이 어제 신청했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서 저희도 오래간만에 코스 요리 좀 먹고 싶었는데 당첨됐길래 들뜬 마음에 식당에 들어왔는데 저 원수 같은 맏며느리가 짜장면을 먹고 있길래 나도 모르게 너무 화가 올라와서 이성을 놓아버렸네요.
저희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나한테 노는 물이 저렴하다면서 낮잡아 보더니 당신들이 상황이 더 안 좋은가 봐요? 우리 남편이 추진하는 불이웃 돕기에 신청한 걸 보면 저기 좀 전에 있었던 일은 미안해. 밥 안 먹고 갈 테니까 그냥 보내주면 안 될까? 경찰이 오면 우리 정말 곤란하거든. 너랑 이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랑 내가 큰돈 한번 만져보겠다고 요즘 남들 다 아는 코인인가 뭔가 했다가 쫄딱 망해서 지금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야. 며칠 제대로 먹지 못해서 우리 엄마가 많이 예민해졌었나 봐. 정말 미안해. 그러니까 우리 그냥 돌려보내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경찰 오면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고. 전 남편과 시모는 재혼남 얼굴을 보자 쌍으로 대발작했고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현 남편은 절대 선처는 없다며 제 몸에 손을 댄 거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길 원하고 있었어요. 결국 경찰들이 식당으로 오게 되었고 전시모와 전 남편이 왜 경찰을 피하려는지 알 수 있게 되었죠.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도망 다닌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보다 잘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모든 걸 잃게 되어 버렸던 거죠. 지금 현재 남편은 전 시모와 전 남편에게 법적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임산부를 건드렸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기 때문에 합의해 주지 않고 있어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던 인간들을 또다시 이렇게 만나게 되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네요. 하루빨리 모든 게 정리가 되고 저희들 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상황이 바뀌어도 성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들과의 악연을 끊어냈던 게 정말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곧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제 아이와 그리고 저와 아이를 지켜줄 남편과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쁜 딸을 출산하게 된 결혼 2년차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려야 하는데 출산 직후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을 겪게 돼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과 아이 계획을 가지려 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임신이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가 임신이 되지 않자 시모는 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길 원했어요. 그 이유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시부모님께 바로 아이를 가질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시모는 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시부는 시모에게 조급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불편한 시선을 보내길래 저 또한 불안해졌었죠. 옆에 있던 남편은 걱정할 거 없다고 편을 들어줬지만 계속해서 임신이 되지 않다 보니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찾아가 몸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걱정했던 거와 달리 충분히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건강한 몸인데 왜 아이를 가질 수 없냐고 물어보니 의사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몸 관리만 잘한다면 충분히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심적 여유를 가지라면서 남편의 건강 상태도 확인해 보길 권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몸에도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는 다시 한번 서둘러 손주를 볼 수 있게 노력해 달라면서
저에게 부담을 줬지만 최대한 편하게 생각하려 했어요. 다행히 몸에 문제가 없다는 말에 열심히 운동하면서 최대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 몸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도 원하는 임신은 계속해서 실패를 이어나갔습니다. 아들 손자 하나 낳아달라는 건데 어떻게 임신했다는 소식조차 들을 수가 없는 거니? 벌써 어영부영 1년이나 지나갔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니? 엄마, 오늘 오라고 한 게 잔소리 하려고 그런 거예요? 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임신도 많이 힘들어진다잖아요. 몸이 체질적으로 많이 예민한 것 같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는 잔소리가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스트레스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힘들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위로 좀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계속 안 좋은 말만 할 거면 다음부턴 오라고 하지도 말아요. 어느 누가 상처되는 말을 듣고 싶겠어요? 기분도 별론데 그만 일어날게요. 내가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오겠어? 엄마도 하루 이틀 참고 넘어간 것도 아니고 1년이나 참고 있었는데 쓴소리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당신 그 주둥아리 때문에 임신 될 것도 안 되겠어. 며느리 속이 제일 타들어갈 텐데 제발 하루라도 조용히 좀 넘어가면 안 돼? 요즘 당신 입에서 쓸데없는 말이 나올까봐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 그냥 입을 다물고 있어. 그게 가족을 위한 길이야. 저녁 먹은 거 체하겠다. 볼일 다 봤으니 너희들 이제 그만 돌아가 봐라. 어딜 가? 아직 내 말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는 너한테 기회를 많이 줄 수 없다. 올해에도 임신이 안 된다면 몸에 하자가 있다는 걸로 알 테니까 그땐 내 아들과 결혼생활 정리해라. 너 때문에 집안의 대가 끊길 수는 없잖니.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아들도 나이를 먹을 테고 재혼도 쉽지 않을 테니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라. 마음 같아선 내 가방에 있는 이혼 서류 바로 던져주고 싶다만 내 아들 봐서 넘어가는 거니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 명심해야 할 거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죄인처럼 느껴졌었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허락을 받으러 시댁에 인사를 드렸을 땐 아이 가지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주변에서만 봐도 아이를 계획하는 것보단 계획하지도 않았던 아이를 가지게 될 정도로 밥 먹듯이 임신이 되는 것 같아 보였는데 막상 제가 임신을 하려고 했을 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아 너무 힘이 들었고 죄송스러워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시모가 저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했었을 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최고조로 달했었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상처만 받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결국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었고 남편은 당분간 시댁에 가는 건 저에게 안 좋을 것 같다며 그날 이후 시댁에는 아예 가지 않으려 했어요. 그렇다고 시모가 시댁에 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많이 예민해져 있던 상태였던 거죠. 아이를 가지기 위해 제가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려고 모두가 침묵했었고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을 때 어느 날부터인가 처음으로 느껴보는 몸의 변화에 예민하게 반응했던 저는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생겼을까봐 조심스럽게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를 해보는 순간 감격의 눈물을 쏟아내었어요. 제 뱃속에 아이가 들어서게 된 거였죠. 화장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밖으로 나오자 당황한 남편은 제가 임신 테스트 검사를 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선 한 걸음에 달려왔어요. 남편을 보며 테스트키를 건네자 그간 저처럼 마음고생이 심했었는지 감격의 눈물을 함께 쏟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양가 부모님께 간절하게 기다렸던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되었고, 시모는 그날 바로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첫 임신이라 많이 떨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걱정이 많았었는데, 시모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최대한 안정만 취하면 된다고, 어렵게 임신한 만큼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는 일을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고생했다.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들이면 된다. 확률은 50대 50이니까 아들 손자 보여줄 수 있는 거지? 일단 이것부터 받아라. 내가 이거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는지 아니? 몸에 좋은 거니까 하루 3번 거르지 말고 먹거라. 이거 먹으면 딸도 아들로 바뀐다는 말이 있어.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분명 아들일 거라 나는 확신한다. 첫 임신이 이렇게 어려웠는데 두 번째는 더 힘들겠지. 기대조차 안 하니까 무조건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들이어야 한다.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임신했으면 된 거지. 딸이건 아들이건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왜 또 이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어머님, 임신만 하면 된다면서요. 그런데 이 약은 또 뭐예요?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성별이 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딸이면 저 안 보실 거예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일단 아들이길 바라고 너도 최대한 몸에 신경 쓰거라. 한약 30일치니까 그거 다 먹을 때쯤 다시 오도록 하마. 임신만 하면 앞으로 행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벽이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축하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시모는 아들을 원했고, 저는 시모의 기대를 충족해주지 못할까봐 또다시 심적으로 불안해졌어요. 남편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매일 전화 오는 시모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너무 힘이 들었어요. 남편이 어떤 한약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함부로 먹는 건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말에 한약을 먹지 않고 있었어요. 매일같이 전화해서 한약을 먹었냐는 말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죠. 산부인과에서 남편과 함께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갔을 때도 한약에 대해 설명을 했었는데, 원장님 또한 한약은 태아한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먹지 않는 걸 권장했어요. 그렇게 시모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터져 버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는 시점에 시모가 다시 온다고 했었는데 제가 그걸 깜빡 잊고 있던 거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들어왔는데 거실에 시모가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한약이 2채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마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고 시모의 표정을 살피면서 와서 앉으라는 말에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모는 박스에서 한약 한 봉을 꺼내 제 앞에서 뜯더니 마시라고 건네 주었습니다. 내가 보는 앞에서 들이켜라. 조용히 넘어가고 싶으면 말을 듣는 게 좋을 거야. 감히 시애미한테 거짓말을 해? 매일 꼬박꼬박 잊지 않고 챙겨 먹는다더니 박스도 뜯지 않은 채 냉장고에 그대로 보관해 놓고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는 먹을만 하다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기나 해? 한 달치가 무려 300만 원짜리야. 어머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저도 어머님이 주신 거 챙겨 먹고 싶었는데요. 산부인과에서 물어보니까 한약이 아이한테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길래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최대한 신중하려고 했던 것 뿐이었어요. 기분 많이 상하셨겠지만 제 입장도 좀 이해해 주세요.
첫 임신에 정말 힘들게 아이가 들어섰는데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들떠 있는 것 같아서 제 입이 떨어지지가 않았어요. 많이 서운하시겠지만 아이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건강하게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게 우선이잖아요. 이 한약 먹고 아들 안 낳은 사람이 없단다. 그간 잘 먹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내 성의를 무시해? 거기에 더해 거짓말까지 했으면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뻔히 알게 됐는데 서운한 것보다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다. 너 지금 내가 보는 앞에서 그 한약 안 먹으면 오늘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거야. 어떻게 나를 속일 수가 있는 거지? 그동안 잘 먹고 있는 줄 알고 힘들게 예약해서 300만 원 주고 한약도 지어왔는데 시애미한테 감히 뻥을 쳐? 시모는 건네받은 한약을 빨리 들이키라며 목소리를 점점 더 크게 높이기 시작했어요. 무서운 얼굴로 저를 노려보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할지 몰라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긴장이 맴도는 분위기 속에서 아주 잠깐 동안 침묵이 흐르고 있던 도중 시모가 화를 내려는 순간 다행히 남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와 시모가 서로 마주보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은 손에 들고 있는 한약을 확인하더니 급하게 저에게 뛰어와 한약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한약을 한번 보더니 어떤 상황인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약을 이 사람한테 강제로 먹으라고 했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이미 뱃속에서 임신이 됐을 때부터 성별은 정해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함부로 먹었다가 아이한테 장애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제가 싫어서 이 사람한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았었는데 다행히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 심각해질 뻔했던 상황을 좋게 풀어주려 노력을 해줬어요. 시모는 남편의 말에 아무 말도 없이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지만 시모가 상처를 강하게 받은 것 같아 너무 불안했어요. 그날 사건 이후 시모는 저에게 연락 한 통도 없었고 제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몸만 신경 쓰라고 했지만 불편한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임신을 했는데도 또 다른 문제거리가 생기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터라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시모의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었는지 시부에게까지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남편한테 물어보았고 모든 걸 설명드리자 시부는 먼저 연락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뱃속의 아이만 신경 쓰길 당부하셨죠. 시모의 화가 풀리기까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일단 뱃속의 아이한테만 집중하면서 최대한 스트레스 받지 않게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나고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쯤 어느 날 시모에게 연락이 왔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 커가고 있는지 물어보길래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고 하자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를 끊어버렸고 그 이후로는 또다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은 것 같아 안심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이후로 출산 때까지 단 한 번도 전화를 주거나 저희 집에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출산을 하게 됐는데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감격의 눈물이 쏟아지면서 동시에 불안함도 엄습해 왔습니다. 이유는 제 품에 안긴 아이는 아들이 아닌 딸이었거든요. 시모가 바라는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듣게 될지 몰라
계속되는 불안함이 몸이 힘든데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출산 소식을 듣게 된 시부모님이 산부인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얼마 만이지? 거의 10개월 꽉 채워서 만났지? 그럼 우리 손자 얼굴 좀 볼까? 지금 안고 있는 손자 얼굴 좀 보자니까. 시애미한테 안 건네줄 거니? 엄마, 손자가 아니라 손녀예요. 원하시는 손자가 아니더라도 첫 손주니까 이쁘게 봐주셔야죠. 그가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했었는데요. 건강하게 출산했어요. 뭐? 손녀라고? 그게 사실이니? 어쩐지 내가 아들인지 딸인지 물어봤을 때 얘기를 잘 안 하더니 정말 손녀였던 거야? 너한테 건네준 한약만 먹었어도 분명 손자가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끝까지 고집 부리더니 결국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구나. 둘째 계획은 언제 잡을 거니?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지? 엄마, 이제 막 출산했는데 벌써 둘째를 얘기하세요? 일단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처럼 저출산 시대에 한 생명이 태어난 것만도 감사해야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임신했을 때부터 성별은 정해지는 거라고요. 엄마는 산후조리원 운영하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거기에서 들은 말이니까 내가 한약 지어 가져간 거야. 아들 못 낳은 사람들이 추천해준 한의원에만 가서 약 한 채 지으면 무조건 아들이라고 하길래 그래서 비싼 돈 들여 가져왔는데 한 입도 안 했다고 하니까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 내 말만 들었어도 무조건 아들 손자가 나올 수 있었을 거라고. 아니, 저기 사돈. 지금 하신 말들은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 임산부한테는 한약이 안 좋을 수 있다는 거 몰라요? 이건 기본 상식인데 어떻게 체질 검사도 안 하고 무작정 좋다고 그냥 한약 지어오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한약 먹는다고 해서 아들 손자가 나올 수 있다는 보장은 또 어디 있는데요? 한약을 다 먹었어도 딸이면 그때는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힘들게 아이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오세요? 축하는 못해줄 망정 손자가 아니라고 투덜거리는 사돈이 정말 실망스럽네요. 우리 애 그만 몸조리하게 자리 비켜주세요. 좋은 날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너는 그동안 이런 대우받고 있었니? 순식간에 안 좋아진 분위기에 엄마와 시모는 험한 말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딸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로 산부인과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시부는 상황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시모를 모시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제서야 겨우 조용해졌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손자를 기대한 시모가 손녀를 보게 됐으니 저를 곱게 보려 하지 않을 테고 결국 또다시 저에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일들이 반복이 될 텐데 그런 예상되는 상황들이 너무 싫게만 느껴졌어요. 분명 제 딸한테도 함부로 대할 게 뻔할 텐데 그런 그림들이 눈앞에 그려지자 더는 시모의 얼굴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불안해하자 남편이 문제되는 일은 없을 거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었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시모가 다시 산부인과로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가족 모두 자리에 없어서 시모와 단둘이 있게 되는 게 너무 무서웠고 제 딸한테 어떻게 할지도 모를 불안함에 경직된 얼굴로 시모를 바라봤는데 저를 보자마자 웃는 얼굴로 전날의 일들에 대해 미안하다면서 시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주었어요. 그렇잖아도
산후조리원에서 도움을 좀 받을 생각이었는데 시모가 딸 손녀라 절대 반대할 줄 알았던 조리원 초대에 저 또한 어느 정도 기분이 풀릴 수 있었어요. 시모가 기분이 풀리지 않았다면 운영하고 있는 조리원에 들어가는 건 아예 꿈도 꾸지 못했겠죠. 그리고 그때 마침 잠깐 외출을 하고 들어온 엄마가 볼일이 끝났는지 들어오셨습니다. 시모는 엄마한테 제 몸조리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관리를 받게 해주겠다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했지만 시모의 끈질긴 설득 끝에 결국 저는 산후조리실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호화스러운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그날 저녁 식사가 나오는 순간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일들이 제 눈앞에 펼쳐지면서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고 이건 내가 직접 준비한 특별 산모식이거든. 몸에 좋은 것들로만 골라서 넣었으니까 아마 너도 만족할 거다. 모유 수유하는데 이 정도는 먹어야 든든하지. 조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도 잘 알고 있지? 음식 다 식기 전에 서둘러 먹거라. 어머님, 그런데 이거 무슨 냄새예요? 처음 맡아보는 냄새라 좀 당황스러워서요. 백숙인 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여기 안에 한약을 많이 넣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게. 한약 냄새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역한데. 제 딸이 먹어도 되는 건 확실한 거예요. 음식에다 이상한 걸 넣거나 한 건 아니죠?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나요? 아유, 건강에 좋은 건 다 때려 넣었다니까요. 제가 설마 이상한 걸 집어넣었겠어요? 걱정 말고 믿고 먹어도 됩니다. 예, 뭐하고 있어? 원래 좋은 음식일수록 맛이 없는 거야. 이거 먹어야 수유량도 많아질 수 있는 거라고. 너 축하해 주려고 몇 시간 동안 힘들게 만든 건데 심희성이를 또 무시하는 거니? 제가 머뭇거리자 시모가 많이 서운했는지 표정이 굳어지길래 어쩔 수 없이 한 숟갈을 뜨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 들어가게 된 음식을 뱉어버렸어요. 너무 역해서 깜짝 놀랐는데 상당히 쓴맛이 강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시모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빨리 먹으라며 시모가 직접 한 숟갈 떠서 저에게 주길래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고개를 돌려버리자 갑자기 시모는 엄마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도 손으로 제 얼굴을 잡더니 들고 있던 숟가락을 입으로 우겨 넣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돌발 상황에 엄마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고 저는 캑캑거리면서 입안에 있던 음식을 개어내고 있는데 시모는 옆에서 말리는 엄마를 강하게 밀치더니 준비해오는 음식을 다 먹지 않는다면 제 딸을 절대 보여줄 수 없다면서 갑자기 180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음식 안에 뭐가 들어간 건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시모가 마구잡이로 제 입에 음식을 집어넣으려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엄마를 패대기친 모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제 앞에 올려져 있던 음식을 사정없이 엎어버리면서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음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던 시모는 핸드폰을 들어 갑자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통화 내용에 경악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바닥에 펼쳐진 음식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실신까지 하셨어요. 시모가 준비해온 음식은 소주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선 전과 동일하게
5병 정도 넣으면 되냐고 물어보았고, 시몬은 저를 보며 온갖 술은 다 때려 넣어 가지고 오라면서 분노한 얼굴로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정신이에요? 어떻게 모유수유하는 저에게 술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런 음식을 먹고 모유수유를 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알면서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 건데요? 이건 범죄라고요. 당신 진짜 제정신이야? 그리고 저 그만 퇴소할게요. 가긴 어딜가? 딸 낳은 죄인 주제에 뭘 잘했다고 두 발로 나갈 생각인 건데? 내가 손자를 원했지. 손녀를 원했어? 겨우 임신해서 가진 아이였는데 내 허락 없이 감히 손녀를 낳아? 저번에 분명 얘기했을 텐데 손녀가 나오게 되면 내 아들과 그만 정리해야 될 거라고 경고까지 했었지? 이거 이혼 서류다. 도장 찍고 당장 정리해라. 그렇지 않으면 2번 다시 네 딸 얼굴은 구경조차 할 수 없을 거야. 마지막으로 얘기하마. 내 아들과 이혼하거라. 이게 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왜 저랑 이혼을 해야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 냄새 뭐예요? 당신 무슨 일인데 울고 있는 거야? 좀 전까지만 해도 잘 지내고 있다고 나랑 연락했었잖아. 혹시 몰라 걱정돼서 저기 퇴근하고 왔는데 이 사람한테 또 뭔 짓을 저질렀길래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냐고요? 남편이 분노하면서 저희 엄마를 부축해 자리에 앉혀드린 뒤 화를 내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직원이 또다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왔어요. 남편은 음식이 들어오자마자 코를 막으면서 이게 뭐냐고 저에게 물어보길래 백숙에 술을 집어넣은 거라며 그걸 먹게 되면 딸도 술을 먹게 되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자 남편은 직원이 들고 온 음식을 바닥에 던져 버리더니 시모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뺨을 맞게 된 시모는 경악을 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 결국 시모는 이 문제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부와 저희 아빠도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난리가 나게 되었습니다. 시부는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다행히 음식을 먹지 않아 문제되는 건 없었지만 손녀도 남편의 자식인데 손자가 아니라는 이유 하나로 충격적인 일을 저지를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시모는 현재 법적 처벌을 위해 소송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보다는 제 딸한테 신체적으로 큰일이 생길 수도 있었던 문제라 가볍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의 선처도 해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